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9월 9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35.93포인트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이 5418억을 순매도하였고 기관은 446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14.46포인트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 유입에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866억 순매수, 기관은 1106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코스피, 코스닥은 혼조세 마감이었는데 코스피는 장 초반에 250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고용 보고서의 불확실성을 소화하며 저가 매수 유입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저가 매수 유입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는 1339.80원 0.91% 3시 30분 기준 상승 전환이었습니다. 미국의 8월 비농업 고용이 둔화되면서 연준의 9월 B컷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감소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으로 살펴보면은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성장 기대감과 이고비가 다음 달 국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대봉 LS 상한가, DXVX, 인벤티지랩, 블루엠텍, 샤페론 등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또 대봉 LS는 인도의 실파 파마라이프 사이언스와 자체 개발한 이라클루타이드의 CDMO 계약을 위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소식도 전해지면서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경제 발전과 함께 전 세계 비만 인구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2030년 약 12.5억 명의 성인 비만 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만은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고혈압, 뇌졸중, 암 등 여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 치료제에 대한 니즈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보험급여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처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문제점들이 해소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입니다. 이 제약사들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임상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임상 진행, 보험사와의 협상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고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적인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또 대표적으로 비만 치료제 이고비가 국내 출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고비가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이고비가 다음 달 10월 달 국내 출시 예정인 가운데 비만 치료뿐 아니라 노화까지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제거한 남북경협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의 지지율 우위 소식이 나오면서 DYD, SG, 삼부토건, 데모, 현대에버다임, 인디에프, 일신석재 등 우크라이나 제거한 남북경협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11월달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상 앞서는 듯 보였던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의 우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지난 3일에서 6일 여론조사 결과를 트럼프가 48%, 해리스가 47%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포기를 선언한 직후인 7월 20일, 24일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인데 지난달 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의 우위를 보여왔던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 트럼프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모두 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편 미국 대선이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오늘은 10일 현지 시간이죠. 10일 현지 시간에 양측의 첫 TV 토론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들의 오후에 반등이 있었는데요. 저점 인식 속에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 부각이 되면서 실리콘투, 아모레퍼시픽, 토니모리, 제닉, VT, 코스메카 코리아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강세가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실리콘2에 대해서 국가별 매출 비중 변화 등 글로벌 확장 전략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또 NH투자증권은 지난 6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지만 3분기 이후 중국 사업 안정화 시 해외 이익 규모도 충분히 반영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증권은 지난 2일 화장품 업종에 대해 K뷰티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는 순항 중이고 주도주 중심 매수를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후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화 기대감에 HB테크놀로지, 필옵티스, 태성, 캠트로닉스 등 일부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강세를 일부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불리는 유리기판 기술과 시제품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전기와 LG노텍이 최근 인천 송도 컨벤션 시아에서 열린 국제 PCB 및 반도체 패킹 산업전에서 참가해서 나란히 유리기판 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삼성전기는 KPCA 전시회에서 대면적 기판에서 발생하는 휘임 특성과 신호 손실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유리기판을 처음 소개를 했고 LG이노텍은 유리기판 관련 부스를 처음 마련하고 차세대 혁신 기판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유리기판 사업과 관련한 인재 확보 경쟁도 치러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삼성전기는 지난 4일 올해 하반기 상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고 연구개발 분야 신입사원을 채용 중이고 LG노텍도 최근 채용기술 책임자 부분 내에서 반도체 기판용 글라스 코어 개발 직무를 맡을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을 동시에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도 반도체가 고성능화되면서 신호체계 등의 안정적인 유리가 각광받고 있고 최근 데이터센터, 서버, 통신들이 중요해지면서 기판 고객사들도 유리기판 솔루션을 요구하는 추세라는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챗 GPT, 지능형 로봇 AI 관련 종목들의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가 테슬라와 기술 공유 및 매출 배분 방안에 논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솔트룩스, 한국어 컴퓨터, 엠노, 바이브 컴퍼니 등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7일 밀스트리트 저널 WSJ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제 CEO의 AI 스타트업 xAI가 테슬라의 자사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 대신 테슬라의 향후 소프트웨어 매출 일부를 배분받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xAI의 AI 모델이 자사 첨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풀 셀프 드라이빙 FSD 구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그에 따른 매출 일부를 xAI가 나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머스크 CEO가 WSJ 보도를 요약한 X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 기사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해 내용은 매출 배분을 논의했다는 이해 내용은 정확하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8.45% 주가가 하락하면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동아기업, 유일에너테크, 중앙첨단소재, 앵커엠 등 2차전지 전기차 리튬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8월 고용보고서에서 대한 실망감이 커진 가운데 뉴욕 증시를 말씀하는 겁니다. 뉴욕 증시에서 8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등 대형 기술주들이 고평가 논란 등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도 8.45, 리비안 3.71, 루시드 1.65% 등 미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 2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 예상치는 16만 4천명 증가를 하회하는 수치였고 특히 지난 12개월에 평균 증가세 20만 2천명에도 크게 못 미쳤고 앞서 발표된 7월과 6월의 고용 수치마저 대폭 하향 조정된 점이 실망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EV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 개선 본격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2년 후 실적 추정치를 밸류에이션에 적용했으나 현재는 수요 둔화 지속으로 기업들의 계획된 생산 능력 축소 가능성, 기존 생산 능력 가동률 추가 감소 등이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섹터 내 종목 차별화를 통한 기업 선별이 필요하다고 유안타증권에서는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 LPG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GS, S-오일, E1, SK가스 등 정유 LPG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미 고용 악화 속에 원유 수입 불안 고조 등의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14% 하락하면서 67.6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펀더멘탈 부담 가중과 이자 이익 감소 전망에 은행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는데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KB금융 등 은행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은행업에 대해서 펀더멘탈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신규 취급액 대출금리가 모든 대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와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 역시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상 순이자 마진은 기준금리에 높게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경향이 큰데, 이는 금리가 높은 수준일 때 대출에 대한 수요보다는 예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대출금리 상승 압력보다 예금금리의 상승 압력이 더 높고, 정부와 당국에서도 대출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수요는 마진의 또 부담 요인이라고 또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번호는 착신 거부가 됐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두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